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8월 수출 예상치가 7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주요국들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가 이루어진 영향과 폭염,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9.5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22가 다가오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영향성이 좀 끼쳤다고 합니다. 네,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달러와 강세와 중국 수출이 지표 부진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배럴당 81.9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 연장으로 인해서 8월 수출입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전망이 부각이 되어서 원유 수요 감소가 우려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강경한 푸틴,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형태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EU에서는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 측에서 여러 가지 영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노드스트림 1을 그래서 중단한 이유도 이번에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몽골과 수송관 건설에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들려오고 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서 기준금리 3%가 넘었다고 합니다. 유로존은 2분기 GDP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해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게 이번에도 금리를 좀 올려도 그나마 좀 상대적 대비 체력은 조금은 되구나 라는 심리적 요건이 좀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또 조정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U 쪽에서 저런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더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것이다. 서방에 속았다라고 하는데요. 곡물을 실은 배가 총 87척 중에 2척만 최빈국 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인플레 방어하기 위해서 EU 쪽으로 다 돌렸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그런 형태일까요?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기는 합니다. 예.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연장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푸틴이 가스, 석유, 석탄, 난방유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규제안이 어떤 내용이 또 나와줄지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독일 총리가 탈원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빠르게 낮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겨울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2곳은 계속 재가동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저번 시간에도 기후에 따른 영향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유럽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따른 체력이 좀 되어야 경기 지표도 좀 원만하게 나오고 총 에너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공장 가동률 추이를 인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낮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된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체인 역할이 잘 돌아가야지 금리를 또 많이 올려줌으로써 달러 인덱스를 좀 더 크게 조정을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구글 CEO가 이번에 감원 조치를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20%더 확대해서 조정을 좀 가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뭐 효율성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률이 더욱더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뛴 유로존 성장률이 저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너스가 안 찍혀준 것만으로도 그나마 EU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이 러시아산 니켈 수입 증가율 추이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전기차 지금 뭐 보게 되면 3파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전기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점이 좀 집중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자국을 위해서 곡물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엔 네, 대표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최근에 뭐, 곡물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유예를 좀 해주겠다. 규제를 안 하겠다. 뭐, 그런 이유는 뭐, 최빈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들먹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국에 있는 인플레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는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던 이 배경은 다 기후에 따른 영향성이 좀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니켈 부분도 전기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또 이런 부작용이 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러시안 부분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요새 좀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누가 이제 독을 좀 주면 누가 약을 좀 칠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긴축 사이클 어느 시점에 양면적 과도해서는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씩 확인하면서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좀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바가 좀 더 유연하게 작용을 해줌으로써 조정폭이 조금 더 그나마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점이 우리한테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클레이즈 전략가가 6월에 저점에 향해 가면서 투자 심리의 개선이 나왔고 기술주 과매도로 보이고 금리 인상 전망도 반영이 되었다. 인플레 둔화 징후 유럽의 위기 대응이 심리적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단기간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고전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좀 조심해보자. 그 다음으로 코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1단계 업그레이드 후 블록 누락률이 9%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알고 있었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만 잘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자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9월에서 10월 달에는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그 머지 업데이트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류가 얼마나 우리가 예상한 범위 안에 들어가져 있냐, 최소화 범위 안에 끝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핵심 개발자는 블록 누락률이 급증 문제는 아직 고객단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운영자들 대상으로 다시 추적해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으며 노드 운영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아직 덜 된 상태라면서 블록 누락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최근 회사들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좀 있어서 이 누락률 추이는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또 머리를 한 번 더 꼬아서 수익을 또 챙겨 가셨던 분이 계셨으니 네. 507 캐피탈 설립자가 마운트콕스 청구권을 매입을 해서요 18배 수익을 또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브라질이라는 캐피탈 설립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많이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메이커다오가 이더 대출 시장 점유율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와 WBTC 대출 시장이 각각 45%, 42%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뮤직하우가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여기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외화 금리 2.5배 폭등이 나와서 금융사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해서 금투 협회에서는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거래한 달러화 표시 채권이 신용등급 A에서 AA 등급이 수익률이 6%대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6%대까지 나왔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 좀 넣어주세요.
현금 흐름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중에는 줄게요. 나중에는 꼭 갚아줄게요. 이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쉽지 않는 경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진짜 누구보다 제일 빨리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2021년도 하반기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거의 끝자락 부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파산, 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여러분들이 잘리지 않게 정말 직장 잘 잡고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웬만한 그런 코인 유튜버에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예, 이제 가족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냥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이제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대다수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거래소별 이더 POW 입장 발표가 바이낸스 FTX, 비트파이낸스, OK, 크립토닷컴, 비트플라이어, 폴로닉스, 비트뱅크, 비트윌 다 예정만 잡혀져 있고 고려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너희 새끼들 그냥 내 포크된 코인 너희들 다 헤쳐먹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대형 거래소가 상장을 안 시킨다라고 해도 중형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서 그쪽으로 다 인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뭐 크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소 입장도 좀 애매하다. 근데 여기서 팩트는 국내 거래소를 여기서 포크를 찍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예, 국내 거래소 지금 보게 되면 루나도 아직도 안 주고 있는데 뭐지 하고 나서 만약에 포크해서 POW 코인을 만약에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지원 안 해줄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다 가격이 개박살 난 이후에 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기대감 갖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저커버그가 10년 내 10억 명 메타버스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퀄리티가 실제와 같은 생동감, 현장감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하드웨어 기술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 쪽으로 얼마나 재밌게 잘 구현화가 나오냐 그리고 되게 실효성 있게 잘 만드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이 빨리 와야 우리한테도 정말 이롭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도 중앙은행이 4대 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 파일럿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패드 나우를 진행을 하는 게 더욱더 앞당겨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따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빅데이터를 취합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좀 필요했는데 이거를 끄집어 올리면서 이 소비 습관에 있는 패턴으로 적재적소에 있는 이런 효과를 더욱더 집약적으로 정책화를 좀 끄집어낼 수 효율적인 정책화를 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좋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민적 입장으로는 가성비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한테 이제 세금적인 비용을 좀 덜 걷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겠죠. 이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금의 탈세 범위를 아주 그냥 옥죄버리겠다. 왜냐면 신흥국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코로나 거치고 이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로 인한 상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에 따른 그런 빚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빨리 떨궈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을 좀 더 금융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에 있는 신용 등급을 매겨지게 될 텐데 부채가 많으면 적금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규모가 있는 금액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편입조차에서 배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베어바케 표준인
테라 해시의 채굴자 수익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포인트는 그러합니다. 매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고, 채굴자들은 최저치까지 찍었다라고 해도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코인이 나중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팔지 않고요. 특히나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때는 개수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만 좀 고정비만큼만 좀 떨궈내고 대세 상승기 때 한 번씩은 좀 털어내거든요. 막 털어냅니다. 그때 빼놓고서는 거의 다 어차피 채굴의 본질적인 의미는 개수 모으기에 집중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기억을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트코인 SV가 최대 간부의 SBI 크립토가 체인의 수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단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어차피 비트코인 SV가 채굴의 해시레이트가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그렇게 파급력이 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하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2년도 9월 7일 비트코인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1비트코인 이하 소수점에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수와 비트코인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성수기 타임이 이때 들어가져 있죠. 20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니까. 그러니까 지갑수도 늘어났던 거 맞고 코인에 있는 수도 늘어났던 게 맞고 21년도 5월 기준부터 보게 되면 지갑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비트코인 수도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코인 쪽이기와 지갑 쪽이기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 대규모 10비트코인부터 10,000비트코인 때까지 많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지갑수도 줄고 수도 줄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는 손바뀜 현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점차적으로 규제화된 모멘텀이 아주 부각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쪼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소액은 잘 안 건드려요. 뭐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조세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잘 건들지 않습니다. 왜?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인력 투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성과가 잘 안 나오죠. 티나는 성과 안 나옵니다. 근데 유독 요새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이 부분 100비트코인에서 1000비트코인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왔다라는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액이 계속 대기를 타고 있다 라는 것 정도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기 타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으니 이런 점에 좀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질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구매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번 추석이 들어가는 시점 때까지는 저는 웬만하면 더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국제적인 정서를 본다라고 하면 겨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아주 크게 걱정했던 게 반 정도가 좀 부담률이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좀 그렇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거에 따른 기대감에 받는 추이도 분명히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위축기가 이런 가을 시점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감내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요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즐거운 한가위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구독자님 정말 즐거운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